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전평가의 필기시험 두 번째 시간, 예시 2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부터 들어갈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31번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키우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다, 식물을 키우다, 사람도 키우다, 아이를 키우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은 아이를 키우다, grow up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르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하다, 아끼다, 맡기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다 이런 표현 쓰죠. 세탁소에 옷을 맡기다 이런 표현 쓰고요. 아끼다, 절약하다. 그렇죠. 집을 구하다 이런 표현 쓰죠. 32번 친한 사이라도 심한 농담을 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심하다, 농담, joke, 농담이 심하다 이런 표현 지나치다 라는 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뻔하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알겠다 이런 걸 뻔하다라고 하겠죠. 거칠다, 심하다, 거칠다가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농담에 대해서는 거칠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자주 나오는 꼭 예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손으로 어떻다? 손으로 맞다, 잡다, 받다, 얻다. 네, 잡다, 받다를 쓸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다, 캐치, 그냥 받다 할 수 있고요. 처음 시합에 나온 선수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다, 얻다 쓸 수 있어요.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손님을 받다.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다, 공통적.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은 3번이 되겠고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손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처음 시합에 나온 선수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네.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써드리냐면 기본형이 여기 괄호 안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써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34번 음식이 너무 어떻다, 타다, 묻다, 상하다, 마르다. 네, 음식이 너무 어떨까요? 타다 가능하고요. 상하다 괜찮습니다. 밖에 오랫동안 있었더니 얼굴이 많이 타다, 상하다 괜찮겠고요. 흰 옷은 다른 색 옷보다 때가 잘 어떤 표현? 타다. 때가 잘 묻다. 그래서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1번 타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이 버리다. 음식이 너무 타버려서 먹기 어려울 정도이다. 밖에 오랫동안 있었더니 얼굴이 많이 탔다. 흰 옷은 다른 색 옷보다 때가 잘 탄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괄호 안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35번, 36번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못 보던 시계인데 새로 샀어요?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고장 나서 수리했어요. 그죠? 수리하다가 들어가죠. 수리하다 시계줄을 바꾸다. 뒤에 문장은 시계줄을 바꾸다. 그래서 고장 나서 수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시계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고장 나서 수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시계줄을 바꾸다. 그 문법이 무엇이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김에 더해서 원래는 수리만 하려고 했는데 그죠? 거기에 더해서 시계줄을 바꾸었다. 이게 는 김해가 되겠습니다. 이 문법 기억해 두시고요. 자마자는 바로 즉시, 그렇죠? 눕자마자 자요 이럴 때, 그래서 자마자는 바로 다음에 무언가가 일어날 때 자마자. 뭐뭐 하다시피 하다, 그 상태가 가까이 되었다. 나는 뭐 졸도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죽다시피 했다. 거거에 가깝다. 니은 나머지 뭐한 나머지 무엇을 못 봤다. 이럴 때 니은 나머지 문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6번 네, 지금 축구 결승전 중계하는데 텔레비전 안 보고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축구 결승전 중계를 하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에서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안 보고 뭐 해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방금, 금방, 그죠? 막 보려고 했어요. 막 바로 그럴 계획이에요. 네, 이 문법이 무엇일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곤 하다, 곤하다는 우리가 자주 무언가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죠? 저는 그 집에 뭐 단골 어느 식당에 자주 가곤 했어요. 이런 표현 뭐뭐 하고 말다 결국에 이렇게 된 것. 니은 모양이다. 그거의 모습을 설명할 때 니은 모양이다. 리을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37번부터 38번 밑줄 칠 부분이 틀린 것. 네, 그래서 이것도 다 문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놓다라는 문법, 2번 고 있다, 그 다음 3번 오다, 4번 보다. 네, 놓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놓다, 두다 라는 그 문법이죠. 1번은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 갑자기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아까부터 내 옆에 앉고 있다. 고 있다라는 문법 우리가 착용동사 저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고 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 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앉고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고 있다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있다를 써서 2번이 틀렸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해 오다. 오다.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오다 이렇게 쓰고요. 4번 보다 경험이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친절한 사람이었다. 네, 맞습니다. 38번 네. 헬멧 없이 1번 문법은 기십상이다. 기쉽다. 네, 2번 니은 척하다. 그죠? 3번 니은 셈이다. 4번 문법 리을 뻔하다. 네, 이 문법에서 틀린 것 한번 볼게요. 헬멧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 헬멧 여기 보호장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오토바이를 타면 크게 다치기 십상이다. 다치기 쉽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십상이다라는 문법이 무엇이냐? 쉽다라는 걸 알면 이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급하게 서두르다, 서두르다. 굉장히 내가 막 빨리빨리 뭘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는 척하다. 네, 이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니은 척하다는 예쁜 척하다.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척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여기에 표현은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당연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 문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이니 올해도 다 지나간 셈이다. 니은 셈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다. 그렇다고 여기다. 이럴 때가 셈이다. 12월 말이니까 아직 다 안 지나갔어요. 조금 더 남아있지만 그런 거라고 치자. 이런 표현의 니은 셈이다입니다. 4번 리을 뻔하다. 그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되지 않은 거. 이걸 리을 뻔하다. 넘어질 뻔하다. 이 문법. 많이 들어보셨죠? 넘어질 뻔했어. 오늘 한국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더 넘어질 뻔했어.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표현 리을 뻔하다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한 과학자가 개인의 사회 공헌도에 대한 연구를 했다. 개인이 쏟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그룹의 구성원 수와 그들이 쏟아부은 힘의 크기는 반비례했다. 기억,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잠재적인 기대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힘의 크기, 개인이 쏟을 수 있는 힘의 크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성원이 많아지면 더 늘어날 것이다. 한 명일 때보다 2명이, 2명일 때보다 4명이, 4명일 때보다 10명이. 그 사람 수가 많아지면 더 많이 거기에 공헌을 하다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힘의 크기,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도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반비례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약간 반대로의 그 말.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2번 오히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쉽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가장 많은 기대치. 그래서 공헌도가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40번 그래서 1번 같은 것을 고르시오.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낮아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개인의 공헌도는 높아진 거겠죠. 연구 결과는 처음에 예상한 것과 유사하게 아니죠.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 연구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아니고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입니다.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개인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41번부터는 한국사회 이해 5단계,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41번,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에 문제 힌트는 도시 내, 도시 안에서, 그죠?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용하는 교통수단, 시내버스 맞죠? 지하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맞고요. 정답은 3번 고속버스는 도시 내가 아니고 도시 외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고속버스가 되겠네요. 42번 다음 중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정답은 EBS입니다. 요즘에 EBS
펭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네, KBS 하면 나오는 거는 공영방송. 그래서 KBS는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를 받는 그런 방송사가 KBS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주로 나오는 게 EBS하고 KBS가 많이 나옵니다. 공영방송하면 KBS, 교육방송하면 EBS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읽는 방법, 한국이 어떻게 읽나요? KBS, MBC, SBS, EBS 이렇게 읽습니다. 43번 왕건이 세운 나라로 역사에 대한 질문이죠. 북방 민족의 침입을 여러 차례 물리치고 뛰어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는 그래서 건국한 나라를 건국한 사람, 나라를 세운 사람 이 질문이 가끔씩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왕건이 세운 나라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고려입니다. 고구려 누가 세웠나요? 한국의 아니냐.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간혹 나와요.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습니다. 고조선은 한국의 최초의 국가죠. 고조선 단군, 단군 왕검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다음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위에 있었던 나라 발해가 되겠네요. 44번 이거는 정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서 K씨가 위반한 민주선거의 원칙은 서울에 사는 K씨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L씨를 대신하여 투표하였다. 대신 어떤 사람 대신 L씨 대신 K씨가 한 거 이거는 무엇을 위반했나요? 선거의 4대 원칙 이 중에서 어떤 원칙?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간접 선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 대신 누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직접 선거. 보통 선거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선거였죠. 하지만 올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최근의 시사인데 만 18세에서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평등선거, 나는 부자, 그러면 2표, 나는 가난해, 1표,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누구나, 그래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등선거입니다. 비밀선거,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국회의원을 누구를 이렇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이게 비밀선거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외국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모습을 가리켜 무엇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무슨 기적일까요? 그래서 한국이 한국 전쟁,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등이었다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정답은 2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는 뭔가요? 이게 이제 K-팝, 한국의 K-팝이나 아니면 그런 유명한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것을 한류라고 하죠. 강북은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북, 강남, 강서, 강동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서울의 지역 이름이고요. 남한은 북한과 남한 이렇게 가를 때 남한이라고 씁니다. 46번 한국의 취업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자영업이라고 하면 내가 사장님,
사장님인 거 그런 사람 많은 편이다. 맞습니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맞습니다. 실업이라는 건 직업을 잃었다. 그래서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황이죠. 전체 노동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정규직에 반대 비정규직,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낮냐면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임신,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쉬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4번이 이렇게 낮은 경제활동의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7번 이제는 읽어보고 이렇게 지문 읽기 지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을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영어로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한다. 현재의 국가명인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른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다. 사괴는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한다. 네, 이거 한국 사회 이해 그죠? 일단 1과에 있는 내용이죠. 5단계 1과에 있는 내용인데 볼까요? 1번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남한이다. 아니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어명은 사우스 코리아이다. 아니죠.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3번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네, 맞죠. 4번 태극기는 검은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다. 검은색 바탕이 아니라 흰색 바탕이 되겠네요. 48번 아까 47번과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학교 평생교육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평생 동안 공부하는 것이고 다양한 장소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학교 내의 평생교육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한다. 각 지역에 있는 구민회관,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좌가 있는데 수강료가 비교적 싼 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도 늘어나고 있다. 네, 같지 않은 거 볼까요? 평생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대학교도 있고요. 구민회관, 주민센터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의 수강료는 비교적 싼 편이다. 맞죠? 네, 비교적 싸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다. 네, 이게 다 잘못됐죠. 정해져 있지 않다. 그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게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를 읽고 괄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이거는 이제 토픽 시험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아닌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채점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앞 뒤의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문법, 그죠? 문법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아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가 묻죠. 지금 뭐 해요? 하니까 책상을 땡땡 이렇게 책상을 빈칸 이렇게 나오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에게 주려고요. 책상을 어떻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질문하지요. 책상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어휘가 나오냐면 만들다가 나옵니다. 만들다. 그래서 책상을 만들다. 지금 뭐 해요? 라는 질문에 책상을 고 있다. 그죠? 이 문법을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만들다가 여기에 힌트로 나오기 때문에 고 있어요. 책상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럼 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여기 보면 아요어요체 있으면 아요어요 이런 거 문형을 맞추는 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딘가에 왔나 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컴퓨터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신청서를 어디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언가 뭐 구민회관이든 어디든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신청서를 내다. 그죠? 신청서를 어디에 내면 됩니까? 아니면 내면 될까요? 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내면 될까요? 네, 신청서를 내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를 내다라는 쓰면 된다는 거. 문법은 의리을까요? 내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신청서를 어디에 내면 될까요? 됩니까? 네, 뭐 이렇게. 아무든 그 다음에 신청서를 내다보다 조금 어려운 표현 제출하다도 있습니까? 그래서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제출하면 됩니까? 제출해, 네, 요렇게.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구술 시험은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합평가, 뭐 사전평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다 연기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3월에는 아마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